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주말 아침에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은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한 시장이었습니다. CPI 지표 발표에 FOMC 회의까지 빅 이벤트들을 소화하면서 무난한 한 주를 보냈는데요. 뉴욕 증시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국내 증시의 체력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인식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체력은 어떠실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 체력을 보다 단단히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 키워드림 여전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 생방송 중에만 열리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를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시고요. 4개를 입력하시면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시장에 관한 전략들과 또 시장에 관한 좋은 솔루션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란 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보다 상세하게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주식 키워드림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이영석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항상 그만해야 오프닝 멘트가 좀 너무 짧으셔가지고 좀 당황스럽거든요. 아니, 조금 좀 길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앞으로? 이거 네. 티키타카 할 줄 알았는데. 아, 티키타카 할 줄 예, 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그렇다면 저희가 네. 바로 한번 전문가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문가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기서 잠깐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대기업 L사 모바일 연구원,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제가 휴대폰이나 스몰캡들 기업 분석을 많이 해서요.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선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IB 쪽에 있었습니다. 뭐 예전에 무슨 주식을 상장시킨다든가, 뭐 CBBW 유상증자 한다든가 그런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두 개를 다 이제 경험을 했던 좀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 종목이 정말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 왜 움직일까? 라고 했을 때 그 종목은 아마 CB나 BW 소화용이다.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경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정말 잠도 안 주무시고 오늘도 또 히든 종목 발굴해 오시느라고 급하게 좀 뛰어오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존재하는 만큼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실제로 필드에 계셨던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전략은 너무나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날이 우리 전문가님 팬층이 두터워진다라는 거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도 저희가 히든 종목도 준비를 했고요. 또 전략에 관해서도 준비를 했고 전문가님 전략이 담긴 USB까지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는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그냥 가져다만 대셔서 들어오신다면 앞으로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시장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힘내셔서 또 이 시장 대응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 달 정도의 쉼을 가지고 그 전에 주셨던 세 가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200%가 넘었습니다. 정말 깔끔한 포트폴리오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추가 상승이 일주일 동안 좀 있었을까요? 어떤 변동이 있었을까요? 시장에 따른 지금 가는 최근에는 반도체, 네. 2차 전지 그런 쪽으로 좀 옮기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컸던 그 덕양산업 자체가 덕양산업이 어떤 자동차 쪽이고요. 네. 그 대신 HPSP 그쪽 많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이기 역시. 때문에 네. 상승했고 그리고 그 HPSP를 제가 교육 시간에 드렸었죠. 드리기도 할 거고 드렸고도 네. 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차트를 제가 교육에 한번 접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히든 종목군들 중에서 탑 3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부분 전문가님께 설명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덕양산업과 프론티어, 세인티스 있는데요. 사실 덕양산업, 그러니까 지금 150%다 이게 그런 거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종목을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수치로만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제 방에 오셔서 이런 종목들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쥐고 놓치지 않을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확신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드릴 테니까요. 그냥 지금 이런 숫자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이제 반도체 그리고 경기 민감제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요.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체력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양산업이 157%의 상승을 기록을 했고 또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었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셨던 분들께서는 또 많은 수익률들 얻어가셨을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증시 시점에서는 우리 시장의 기초 체력이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군들을 선별할 것인가,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할 것인가가 좀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조금 제가 좀 깜짝 질문이긴 한데 약간의 섹터적인 접근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다면 경기 민감주 중에 좀 대표적인 게 조선주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흐름들이 좀 계속 좋을까요? 이런 섹터군들이? 그러니까 어저께 조선주들이 움직였던 거 아니면 그 최근까지 조선주가 좋았던 거는 어저께 중국에서 지준율을 인하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제 하겠다. 자기들의 어떤 성장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상승주들을 보면은 약간 무거운 무거운 예, 친구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중국 관련 종목들이 꽤 올랐어요. 화장품도 그랬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맞아요. 화 이쪽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아닐까. 예, 물론 그 섹터들이 오르는 각각의 이유는 있으나 그 섹터들이 이제 선순환할 때, 순환매가 돌 때 그거에 대한
이유가 바로 무슨 중국에 대한 뭐 성장 아니면은 뭐 반도체가 오를 때는 뭐 AI에 대한 성장 뭐 이런 것들로 포장이라기보다는 어떤 팩트가 가미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역시도 네. 이 경기 민감주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조금 다른 섹터군들인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은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약간 제가 시장에 좀 맞춰서 갖고 왔습니다. 아. 사실 제가 이따가 뭐 코스피 시장에 알려주시겠죠?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네. 그 시장에 맞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한번 이어서 한번 제가 뒤에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보면은 오. 자, 이게 딱 이거죠. 제가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노래 잘하시네요, 전문가님. 제가 대학교 때 그 네. 가요제 이름. 대학가요제 너무 옛날 일 그거는 아닙니까?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2차 전지가 오른다 그래서 쫓아갔더니 빠지고 맞아요. 네. 반도체 간다고 해서 갔더니 맞아요. 또 빠지고 네. 그리고 올라가는 거 팔면 더 가버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은 오르는데 자꾸만 조바심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친 생각, 이거 정말 사실 이틀 전에 2차 전지가 폭락할 때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일괄매도도 하고 정말 이제 그 쌍봉 나왔다 그래가지고 많이 매도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끝났다, 이제. 그 다음 날 어떻게 됐습니까? 또 흘렀죠. 네.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그러한 불안한 감정과 그리고 나의 거친 생각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맞물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만 막상 수익률을 까보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수 노란 있는 톡방을. 노란톡 정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안 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목소리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오셔서 보시고요. 자, 그럼 시장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시장이 올랐다 빠진 건요. 그냥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였어요. 2180에서 2600까지 20, 30%가 올랐잖아요. 지수가 20, 30%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개별주들의 그 관련 주들은 그 이상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올 수순이 왔다. 그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21선 가고 60일선 갔다가 뭐 60일선까지 가면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 갔다가 가고 그리고 박스권 이것도 바로 오른 게 아니에요. 올랐다가 박스권 있다가 다시 한번 쉰 만큼 다시 오르고 그래서 향후 시장이 더 오르려고 하면은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잠 쉬었다가 그냥 가는 그래서 조정은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봐야 하는 코스닥 시장은 왜냐? 이 상승이 뭐 때문에 왔죠? 2차 전지 애들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전지 쉬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예요? 2차 전지가 쉬면서 여기에 반도체 경기 민감주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보다는 이제는 뭐 반도체,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면서 시장을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면서 매매를 해야 이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파일들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역발상 더 이상 하락은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종목들을 보다가 갑자기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던지고 하는데 던질 때 매도를 할 때 그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어느 라인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다음 매매를 해라. 그래야지만 큰 손실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전문적인 자료를 여러분들이 무료로 볼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들어오셔서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다 드립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있었던 지수의 조정은 그래도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럼 시세 자체가 좀 중요해질 텐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USB를 제공을 해드렸고 이번 주 역시도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이 담긴 USB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 USB 받아보셨던 분들의 후기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다. 캔들에 관해서 정말 깊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좀 많은 후기를 남겨주셨던 만큼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 USB에 담겨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 관해서 진단을 하고 또 이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에 관해서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자꾸 엇박자를 타고 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들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 와중에도 뭐 증시 자체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뭐 다양한 섹터군들도 좀 나쁘지 않은 힘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전문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강세 섹터들은 어떤 거고 우리가 이 섹터에서 또 어떤 투자 전략 받아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그걸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그냥 전체적인 섹터만 네.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사실 돈이 지금 가장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일단은 가장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을 거고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도체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뭐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바닥에서 다시 좀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견인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IT가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총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IT 쪽이 올라야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지만 체력이 좋아지는 그렇죠. 체력이 좋아야지만 우리가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죠. 조금 그 불안감을 안 가지면서 죄송합니다. 불안감을 안 가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들이 좀 올라주고, 다만 이러한 상승들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한번 7, 8월이나 9월 달에 좀 쉬었다가 다시 IT는 3, 4분기가 성수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그 이후로 후반기가 그렇죠. 더 후반기가 더 좋은 것이다. 좋으니까요. 네. 여기서 수익을 못 얻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절대로 가지 마세요. 다시 조정이 와요. 조정이 오면 그때 여러분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차 상승 중이고, 그리고 조정 이후에 그 다음 2차 상승, 3차 상승, 그때가 가장 큰 피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반도체주나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그 종목들군으로 포트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이 반도체 관련주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또 세분화해서 우리가 또 순환매를 캐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저 같은 전문가들이 뭐 해주셔야죠.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뭐 그러니까 이런 그게 것들, 어렵더라고요. 시스템 반도체든 맞아요. 뭐 이런 거 메모리든, 언제 사야 될지 네. 그런 것들 기판 언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다 이게 그 섹터가 있군요. 순환되는 그 순서가 있거든요. 순서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언제 내가 이거 잡아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 어려워요. 뭐 네. 식각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딴 거 잡아가지고 그렇죠. 상투 잡는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런 순서들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할 때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알에 대한 정보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가 반도체라는 섹터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서도 다양한 섹터군들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묶어야 되고요. 그 순환매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어려워하시잖아요.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좋다, 뭐 재건 관련주가 좋다라는 건 아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하는지가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전문가님이 싹 정리해 주시고 잡아주시고 타이밍적인 부분들 잡아주신다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필요하셨다 하신 분들은요. 역시나 저희 QR코드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져다만 되시면 영어 링크가 뜰 거고요. 비밀번호 꼭 입력하셔야 되니까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야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과 또 이러한 섹터 비법서들까지도 여러분들 받아보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강세 테마로 전력과 설비를 가지고 오신 건 재건 테마로 파악을 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좀 독단적인 테마일까요? 재건도 재건이겠지만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더워요. 아, 맞다.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요. 지금 네. 뛰어올 때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 아침인데도. 관련해서 또 그렇죠. 오를 수 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기후라는 게 사실 그 사람들의 그 생활선이나 네.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것들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먹거리에도 적용이 되고 네. 그리고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그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중요하죠. 중요한지 너무 한번 중요하죠. 네. 살짝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아주 지금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예. 녹은 거예요? 예, 전문가님? 시베리아의 아. 어떤 영토 그 뭐죠? 그 영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녹았어요. 지금 시베리아가 40도가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시베리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그냥 쪄 죽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이 말라 죽고 그래서 최근에 뭐 곡물 테마라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되어 연관돼서 있는 거죠. 다 연관됐기 네. 때문에 이것도 보세요. 이거 저수지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거긴 어디예요? 저수지요?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아. 예, 저수지인데 지역은 살짝 모르겠어요. 아, 저... 예, 까먹었어요. 아까 알았는데 네. 이게 다 지금 바닥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베리아가 6월에 40도라고? 폭염이다, 폭염. 그리고 최악, 폭염, 공포, 6월 예고편. 이렇게 되면 뭐 전기세 오르고 뭐 그다음에 전력. 예전에 우리가 한때 뭐 공공기관에 28도로 에어컨 맞추라 그래가지고 그거 굉장히 절대 안 돼요. 예, 너무 더운 데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전력에 대한 그 변압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두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강세 테마로서. 폭염 테마네요. 그렇죠. 네. 폭염 테마 및 뭐 전력 테마, 환경 전력 테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건 재건까지도 이제 테마.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산업까지도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LS 일렉트릭 자 뭐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뭐 전력 관련된 뭐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지금 최근에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종목 벌써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반응을 보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했고요. 지금 언제입니까? 올해 들어서 저점을 보이면서 최근에 보세요. 20일, 여기 빨간색 20일이거든요. 계속 건전한 상승과 조정, 상승과 횡보 조정,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정말 깔끔하게 지금 반등이 아니죠. 거의 뭐 신고가를 기르고 있는데요. 지금 7만 원대까지 왔는데 지금 뭐 증권사 레포트는 뭐 10만 원대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뭐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제가 가장 뭐 맨날 하는 말이죠. 21선에서 반등하고서 항상 주식은 오르면 쉬었다가 왜냐? 오르면 팔고 싶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바닥에서 특히 올라올 때는요. 많이 오래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올라갈까 하다가 여기서 좀 더 오래 횡보를 시켜버리면 그냥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살짝 빠지는 거 다시 받아 올리고 그리고 또 한번 쉬었다가 그리고 여기는 아마 시장 때문에 잠깐 빠졌을 겁니다. 시장 영향이 있다가 다시 21선에서 반등. 아주 그냥 깔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하셔야 너무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하시면은 사실 많이 못 먹어요. 하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들을 하셔야 한 4, 50% 정도,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LS 일렉트로닉. 근데 지금 최근에 상승하고서 약간 횡보 중인데요. 아마 바로 갈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평선들이 오르면서 약간 횡보 구간. 그래서 21평이 만나는 그때 반등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를 노리고서 여러분들에게 진입을 하셔야지 아유 좋텐다 그냥 바로 사지 마시고요. 여기서 항상 이평선 만나는 그런 그 기계적인 매매를 하셔야지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G2 파워도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갖고 왔는데요. 사실 G2 파워는 뭐 원전이나 뭐 이런 그렇죠. 워낙 것들로 이제 유명하죠. 알 수 네. 있을 텐데 사실 얘도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이제 전력에 대해서 어떻게 잘 배분하고 잘 설비 깔고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G2 파워도 거기에 이제 속하진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게 지난해 원전 관련해서 급하게 올랐던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서는 그때가 뭐가 있었냐면은 무상증자가 있었어요. 무상증자 테마에 편승해서 이제 같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얼마가 갔습니까? 4,000원대에서 거의 2만 원대까지 한 5배 정도 올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 줄을 긋을 때는요. 사실 이게 지지와 저항을 그는데 사람들이 사실 뭐 야, 이거 어떻게 긋지라고 하면은요. 제일 쉬운 거는요. 거래량이 터진 이쪽 요것들을 캔들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라인에 캔들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줄을 그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량 거래 있을 때 요때 그래서 이때랑 그리고 이때 그래서 요게 만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정말 좀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항과 지지를 할 때는 항상 밑에 거래량 그리고 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쳐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톡톡 이제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어주면 하나의 저항이 되고 지지가 되고 또 지지가 저항이 되고 저항이 지지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다가 최근에 보면은 요 부분을 제가 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네. 확대가 된 거죠. 네, 이게 확대가 된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이 장대양봉의 거래량 요 부분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제가 왜 항상 이 중심봉 가격을 말씀드리냐면요. 이 중심봉 가격이 바로 이 봉의 그 단가입니다. 단가. 밑에서 산 것과 위에서 산 것과의 어떤 평균 가격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봉의 중심선을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깨지냐 안 깨지냐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세력도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안 깨졌어. 그러면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깨졌어. 그러면 걔네들 팔아요. 팔아서 더 밑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제 롤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중심선 가격에서 그냥 이 뒤쪽 안 보고 한번 거볼게요. 안 보고 걸게요. 이렇게 거죠. 그러면 딱 어디가 생깁니까? 딱 여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의 한 30-40% 빠졌는데도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빠져요. 왜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대부분이 이 가격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이평선들이 모아져 있는 여기는 51선과 20에서 60선이 같이 모아져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르고 여기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고 가고 있잖아요. 저점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테마들이 조금 더 다음 주에 한번 시장에서 회자가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세 테마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는 내가 사도 되겠다라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폭염, 재건, 전력 관련주라는 또 세 가지의 테마가 묶여 있는 또 중요한 섹터를 집어주셨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떤 상승률을 나왔고 어떠한 지지선들을 뚫어왔는지에 관해서 지켜왔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노란톡방 보니까 USB 받고 싶다 신청하고 계신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방송을 하시느라고 사실 답변을 못 해주시고
보고 계시잖아요. 네. 아, 있었군요. 보시면은 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USB 받고 싶다, USB 신청하신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네네. 사실 USB 안에 이러한 매매 기법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전문가님? 네, 많이 네. 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흔히 모를 수 있는 환율이나 이런 오. 부분들도 들어가 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아마 뭐 시간 나면은 여기 챕터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작년이면 오늘은 5%를지 7%를지 10%를지 아무도 모르지 않나요? 아무도 모르지만 네.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오. 항상 시초가는 네.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이 오고요. 아, 그쵸. 그리고 네. 중간은 장 중에서는 일단 10시 반이나 할 때는 중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열리고 또 하나는 12시나 11시쯤에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신용에 대한 정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장이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시장에 빠졌을 때 그때 11시부터 12시 뭐 이럴 때 움직이잖아요. 네. 그때 증권사에서 각 고객별로 그게 가요. 아, 뭐 신용 142%입니다. 뭐 좀 정리해라. 뭐 정리를 해주거나. 하거나 돈을 네. 넣어라 네. 이런 것들이 가고 뭐 스탁론이나 아니면은 뭐 CFD 최근에 뭐 CFD는 다 막아졌지만 뭐 이런 종류로 다양한 형태로 신용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때 점심 때 이렇게 출렁거리는 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2시 이후에 네. 장 막판에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올라간다 하면은 괜찮지만 끝까지 시장이 약간 하락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다음 날을 위해서 정리를 하려 하거든요. 왜냐면 신용 부분을 좀 팔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그땐 더 빠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시장의 어떤 흐름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노란톡방에 실시간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답변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인증사진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분들이 USB도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전문가님이 정말 중요한 히든 종목 한 가지도 준비를 하셨고, 또 이 안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각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매매 기법, 차트 기법, 그리고 급등주 찾는 기법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USB 하나만 가져가셔도 하반기 시장 좀 든든하게 대응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입하기 너무 좋은 기법들입니다. 주저 말고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일 텐데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 조그마한 영어 링크 클릭하시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나올 겁니다. 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밀번호 꼭 입력을 해주시고요. 7777이라고 입력하신 이후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가 오늘 히든 종목은 이 테마는 아닌 거잖아요. 네, 이 테마는 아니고요. 시장 관련 테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상승하면은 오르는 테마, 그렇죠. 뭐 지수 관련된 지수 테마인가요? 쪽으로 이게 그런 관련된 테마가 테마이기 있는 때문에 뭐 코덱스나 그런 거는 아닌 거죠? ETF 같은 건 아니고 ETF는 아닌 거죠? ETF는 아니고 ETF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분과 매수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보여드리진 않고요. 사실 이 히든 종목 관련해서는 네. 이거를 전문가가 추천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다음 주에 시장은 왜냐하면 웬만한 건 좋은 거 다 나왔어요. CPI 뭐 저기 하락 맞아요. 나왔죠. 금리 그리고 중단한다. 어저께도 네. 뭐 미시간 보고 다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좋은 것들은 다 나왔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잠깐 봤을 때 추가되는 상장되는 물량들이 꽤 있어요. 상장되는 물량들이 꽤 있고 그리고 이 뉴스가 다음 주 시장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LG화학이 LG 엔솔에 뭐 지분을 한 뭐 2조 정도 판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게 아마 시장의 물량 부담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중에 뭐 보호 예수 물량 해제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 많은 거네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가 막 시장이 막 뭐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시장은 아마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일부 하락하고 그리고 개별주들하고는 또 막 상승이 화려하게 나오고. 막 네. 움직일 거예요. 하지만 네. 그 개인들 쫓아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우니까. 어렵고 근데 이제 또 대형주나 이런 지수에 좀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조금은 잘 안 움직이죠. 그렇죠. 네. 잘 안 움직이거나 이게 만약에 선물 매도로 이제 나와버리면 비차익 매도가 나와버리면 이제 차익과 비차익이 있는데 이제 비차익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을 때리면서 현물을 파는 거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또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답답하잖아요. 시장이 오르면 왜 오르는지, 빠지면 왜 빠지는지 그러한 메커니즘을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못 들어요. 뭐 네. 시장 왜 빠져요? 그러면은 뭐 신만이 압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신이 어떻게 물론 신만이 알 수 있겠죠 시장은. 네. 하지만 그거에 대한 팩트나 이런 것들은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거니까 이런 제도권에 있었던 전문가들의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히든 종목에 관한 힌트를 살짝 드려봤는데 이 지수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하고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수익 내실 때는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ETF는 아니다라고 하니까 자, 이 종목 우리 또 필드에 계셨었던 제도권에 계셨었던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픽으로 가져온 다음 주 상승 나올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새롭게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또 추후에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고요. 매매 관점들까지도 전문가님이 추가적인 강의를 통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너튜브 방송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추가적인 내용들 계속해서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은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교육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많이 이제 주식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뭐 접하시는 뭐 패턴 중에 하나가 뭐 컵앤 그 핸들 숄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네.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컵앤 핸들 패턴. 윌리엄 컵앤 핸들. 오닐이라는 분이 최근에 네.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컵앤 핸들 패턴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거예요. 시장이 여기서는 물론 이제 상승하다가 약간의 하락을 하고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물량을 쫙 소화하고서 여기서 나왔다가 여기에 물량에 대해서 한번 맞고 다시 조정을 살살 받고 그다음에 다시 오르는 패턴. 그리고 이제 여기가 1차 상승이 있어요. 1차 상승이 있고 이제 이건 2차 상승을 위한.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여기서 뚫어줄 때 매수를 해야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법인데요. 한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차트로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둥근 형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컵 앤 핸들 제가 원래 제가 컵을 갖고 왔는데 제가 깜빡 놓고 와가지고 두고 오셨어요? 들고 왔는데 지금 놓쳐가지고 컵이 있으면요 이게 컵을 딱 들어가지고 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둥근 형태가 돼야 돼요. 단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 그림만 보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사실 여기 거래량도 좀 같이 맞아요. 나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 초보들은 제가 초보라고 해서 그렇지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하면서 이거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되려. 수 있죠. 네. 이거 뭐 욕할 나한테 수 안 있죠. 맞아. 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그 어떤 기계가 있어도 그거를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이제 꿰어야 보배인데 잘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꽤 옛날 많아요. 속담 아닌가요? 그런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한번 죄송합니다. 들어볼게요. 네. 아주 힘이 빠지네요. 네,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30%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게 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가 상승 트렌드여야 하고 그리고 최소 몇 프로 상승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그 하락은 한 대충 한 몇 프로 그리고 여기는 몇 프로 이게 다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를 완벽하게 맞추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할 때 보시면 주가 상승 모멘텀은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30% 이상 상승이 와준 종목한테 이게
줍니다. 물론 이게 아예 그냥 이렇게 하락한 데서 살짝 오르면 또 빠질 수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을 하고 나서 이런 식의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를 봐야 되지, 무턱대고 사람들이 이거를 야 이것만 찾고서 이제 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뭐 실적이나 뭐 시장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녹아지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상승 모멘텀이 살아 있는가, 즉 상승한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30% 이상 상승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 상승 후 조정 국면에 진입해야 된다. 반드시 대량 거래량이 있어줘야지만 이게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 정도까지만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게 U자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건 있거든요. 그런데 뭐가 더 좋다? 주식이든 사람이든 유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하게 이런 형태가 좋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뭐 확 급락했을 때, 예전에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 확 급락하고 반등했잖아요. 이런 형태가 그러한 외부적인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융근 형태가 V자형보다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15%에서 35%의 이런 하락, 이게 왜 있냐면요. 여기에서 물량 소화가 된다는 거죠. 급하게 30%가 일단은 이 상태로 올라왔으니까요. 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조정폭이 얼마가 돼야 되는가?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한 15%에서 35% 정도가 하나의 그냥 확률적으로입니다. 확률적으로. 물론 40%도 갈 수 있어요. 10% 갔다가 바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50% 갔다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 50%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려고 하면은 몇 프로가 올라야 되죠? 본전까지 하려면? 100%요. 그렇죠. 네. 100%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100%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 정도, 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이제 빠진 형태에서 올라와 줘야 그다음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폭이 클수록 좀 이제 그 상승 가능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충 한 20, 30%는 빠졌구나. 그러면 이 바닥이 둥근 형태 됐으면은 이거 컵앤핸들로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그러면 야 요거 왔어. 그래 30% 왔는데 그럼 여기서 얼마큼 와야 돼? 이게 이만큼 와야 돼? 이만큼 와야 돼? 아니면 여기까지 와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확률적으로 10에서 15% 정도만 이만큼만 하락을 하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사야 되냐? 여기서 사야 되냐? 여기서 사야 되냐? 사실 사람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사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반등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하고 여기와 여기 대충 부분들을 고점을 확인을 하고 빠졌을 때, 즉 한 10% 좀 빠졌을 때 반등하면은 우리가 가장 매수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바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드릴 때 쟤는 왜 올라가면 사지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하시면 이런 종목들이 조금 빠르게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빠르게 수익이 나는 부분도 있고, 좀 여기는 이 구간이 대충 얼마냐면요. 한 7주 정도 돼요. 7주. 되게. 7주면은 이제 우리가 5일 정도가 이제 한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달 반이 넘는단 그렇네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들은 한 달 반이면 이거 기간 끝납니다,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거를 버티느니 차라리 나는 내가 조금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런 포인트를 확인되고. 사가지고 네.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바잉 포인트가 바로 여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실제 예로 한번 볼게요. HPSP요. 자, 네. HPSP입니다. 자, HPSP는요.
지금 상장 이후에 사실 이게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이게 지금 한 몇 년 동안 한 1년인가? 1년 이상을 박스권으로 있었어요. 이게 왜냐면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종목. 이야. 그런데 항체 가지를 하나 항상 이 박스권에서 끝나는 거예요. 어머. 왜냐? 얘가 2대 주주가 한미반도체가 있었어요. 아. 한미반도체가 있으면서 그게 매물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왜냐면 2대 주주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매물에 대한 오버행 이슈가 있다라고 그래가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박스권을 이루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때가 언제냐면요. 무상증자였어요.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얘가 또 거래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하면서 또 첫 번째가 무상증자, 두 번째가 한미반도체가 지분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상승이 2만 원에서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지금 딱 3만 원. 얼마 올랐죠? 50% 올랐죠, 여기는. 50%. 5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꼭대기니까 여기까지만 한다고 하면은 거의 30에서 한 50%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상승 추세라는 거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하락을 했어요. 여기는 여기까지 한다고 치면 거의 30% 빠졌단 말이에요. 딱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조정을 보였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하냐 안 하냐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왜 반등하잖아요.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네. 상승한 거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왜냐하면 이 딱 그 선에서 지지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가겠지라는 거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러면은 컵앤핸들로부터 이제 얘가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고점 찍고 딱 10% 정도 하락을 하고서 최근에 5일선 타고 반등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지나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첫 번째부터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을 다 만족하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도 이때 제가 추천드렸어요. 이러한 맞아요. 패턴이 나오기 저희 때문에. 수익 났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공부는 공부대로 하고 어떤 실행하는 거는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걸 어떻게 적용을 적용을 시키는지는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래서 딱 줄여서 보면은 여기가 1차 상승, 그렇죠? 조정. 조정, 그리고 조정, 여기서 딱 조정이 한 20%에서 30% 나왔죠. 여기까지 해서. 그리고 반등, 여기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핸들 잡아야죠, 부분에서 핸들. 네. 딱 한 10에서 1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만 원에서 한 지금 10%니까 27,000원까지. 딱 그러니까 10% 조정 딱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그 밑꼬리로만 여기서 탁탁탁탁 쳐주고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양음양 패턴까지도 나와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HPSP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저게 어느 정도 교과서적으로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흔히 말하는 컵앤핸들 패턴이고 그러면 내가 올라갈 때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이런 느낌도 날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보시면 평균적으로 이 패턴이 한 세 번에서 5번 사이인데요. 요 중간까지가 이제 지금 한 두 번째 정도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더 남은 겁니다. 여기서 갔다가 또 이렇게 또? 상하다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세 번째에서 네 번째가 가장 크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면 된다라고 이러한 그 확률적으로 그리고 성장하는 종목에 네. 그러니까는 이러한 패턴은
가치 투자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가치 투자 종목으로 가면 안 되고 성장주에서만 이제 가능하거든요. 예, 성장주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히든 종목을 봐야 돼요. 정말. 그렇죠. 제가 또 홍보했습니다. 끝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히든 종목은 자, 요것도 사실 자, 요런 식의 둥근 형태가 있는데 자, 요거는 살짝 이것도 약간 그 컵앤 핸들이 아닌가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히든 종목은 뭐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를 위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해지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면 좋겠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만 볼게요. 요 부분만 보시면 지금 21선에서 영망치 형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종목의 시작은 처음 어디다? 바로 20일에서 영망치 형태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등, 그리고 여기서 일부 조정, 그리고 횡보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 단보 형태로 나와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20일 형태, 그래서 반등한다. 궁금하지만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들어보는 걸로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이 히든 종목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저희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키워드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나 아쉽게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투자 고지는 하단에 있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